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커머스 기업의 추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이 제품,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? 하얀 가운에 연구원 차림의 어떤 옷을 입고 한강물을 정수하는 필터 샤워기, 그리고 그 필터 샤워기로 직접 머리를 감고 샤워하는 모습,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없으신가요?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없다면 이 영상은요, 시민들이 많은 광장에서요, 베개를 놓고 그 위에 달걀을 놓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베개를 하나 더 덮죠. 그리고 시민들이 막 밟아요. 그런데 그 안에 달걀이 깨지지 않는 영상. 아마 한 번쯤은 언젠가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.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생기기 전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을 때 이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정말 핫했던 영상들이거든요. 이 당시에 이렇게 소비자들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제품을 잘 팔았던 회사가 있습니다. 이런 영상의 시초격인 회사죠. 바로 그 회사는요,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. 아마 온라인 판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보셨던 기업일 거예요. 왜냐하면 워낙 판매를 잘했었으니까요. 이 블랙 코퍼레이션은 2016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. 그리고 남대광 대표라고 젊은 30대 CEO였었는데요. 이 회사는요, 정말 창업한 지 2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합니다. 첫 해 2016년에는요, 41억의 매출이었어요. 그런데 그 매출이 그 다음 연도에는 478억,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는 1272억으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합니다. 보통 스타트업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면 보통 정말 큰 적자를 같이 가져온다,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. 그런데요, 이 회사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합니다. 첫 해는 매출 41억 원에 영업이익 8억, 그 다음에는 478억 매출에 100억 영업이익, 그리고 2년 만에 1272억 매출을 달성하고 그해 영업이익은 125억이나 됐습니다. 그러니까 빠른 성장에 큰 적자를 가져온다? 이 공식을 깨버린 거죠. 투자 시장에서는 정말 이 블랙 코퍼레이션이 이 당시 정말 이슈였습니다.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? 미디어 커머스로 커머스 회사인데 2년 만에 매출이 1000억이 넘어? 그러면서 향후 기업 공개를 할 때 최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제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와, 또 다른 이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?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. 그 당시에 투자사들 사이에 정말 이 블랙 코퍼레이션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데, 이 블랙 코퍼레이션은요, 신주 발행이 아니라 이 남대광 대표가 가지고 있던 구주를 투자사들한테 매각하는 형태로 투자를 받습니다. 이때 이 남대광 대표도 정말 많이 유명해졌었죠. 블랙 코퍼레이션의 30대 CEO 남대광,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앞집을 62억 원의 대출 없이 현금을 주고 산 대표, 막 이런 식으로 화제성이 대단했습니다. 저는 같은 온라인 판매자로서 이 블랙 코퍼레이션을요, 와, 정말 대단하다. 이 회사 빨리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. 잘하는 거 빨리 배워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회사거든요. 그리고 너무 복지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도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, 아, 배우고 싶은 회사, 이랬던 회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 블랙 코퍼레이션이 망가지는 데에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아까 2018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죠. 매출은 약 1200억 정도,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억.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바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블랭크 코퍼레이션 자회사들 실적을 뺀 블랭크 코퍼레이션 자체 별도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최근 5개년 도꼴을 갖고 왔거든요. 그런데 매출액이 역성장하기 시작합니다. 바로 2019년도부터요.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합니다. 2019년도만 해도 그냥 일시적인 성장통이겠거니 했지만, 그 다음에 매출은 증가를 하지만 영업 적자는 여전했죠. 그리고 매출은 이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흑자를 최근 5년간 기록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합니다.
그리고 매출이 이제는 490억까지 작년엔 떨어졌어요. 물론 자회사들 실적을 뺀 이 블렌코퍼레이션 별도의 매출이긴 하지만 한때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바라봤던 이 블렌코퍼레이션 입장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죠. 회사 창업 2년 만에 매출 1000억을 넘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?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우선은 가장 큰 이유는 모방이 쉬운 미디어 커머스입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저도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이었는데 같은 판매자로서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어떤 미디어 커머스의 역량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1분 내의 후킹 영상, 이 소비자들 시선을 끄는 영상이 상당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이 후킹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게 이제는 일반화돼 버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블랭크 코퍼레이션만의 장점이 사라진 거죠. 그리고 블랭크 코퍼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도 다 이런 후킹 영상을 만들고 온라인 광고를 하면서 이 광고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기존 실적보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광고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. 똑같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. 이런 후킹 영상들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 범람하자 믿고 패라는 말도 신조어도 생깁니다.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광고. 페이스북에 뜨는 광고는 이제 믿을 게 못 된다. 그거 혹해가지고 혹해서 한번 샀는데 실제 써보니까 그것처럼 되지 않더라. 이런 게 정말 많았었죠. 그러니까 소비자들 인식도 사실 미디어 커머스 업체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.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블랭크 코퍼레이션에 줬겠죠.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 전성기 때 2018년도 때 이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은요 무려 30%였습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0% 내외였거든요, 광고비가. 근데 이 광고비도 좀 높다,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,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무려 30%의 광고비 비중을 두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안심했죠. 내가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구나. 저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광고비를 매출 대비 무려 30%나 써.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 작년 23년도에는요, 이 광고비 비중이 16%까지 떨어집니다. 왜냐면 광고비 효율이 안 나오니까 점점 줄이겠죠. 흑자전을 하기 위해서요. 그리고 한창 잘 나갔던 2018년도에는 이 원가 비중이 34%였어요.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34% 정도면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.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요 정도면 그냥 쏘쏘하네, 요런 느낌인데 2023년도인 작년에는요 원가율이 무려 52%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, 회사가요.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원가율도 올라가는,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그런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.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망가진 두 번째 이유는요, 너무 많은 브랜드를 운영했던 겁니다. 우선 블랭크 코퍼레이션 하면은 바디럽, 이 퓨어썸 이 샤워기요, 그리고 바디럽의 마약 베개, 이런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. 사실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어떤 회사의 제품의 정체성을 좀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30개가 넘는 브랜드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사 뭐야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정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어요. 그런 거에 비효율을 느꼈는지 지금은 매각할 건 매각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지금은 11개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2022년도에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그 아르라는 반려용품 제품을 판매하는 그 브랜드도 판매를 했어요. 뒤늦게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 반면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 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도 커머스 기업이에요. 그런데 이 회사는 상장에 성공합니다. 202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죠. 그리고 이 회사는요, 단 3개의 브랜드만 운영합니다. 잭시믹스, 휘하, 국민PT. 그리고 거의 잭시믹스에 몰려있죠. 그래서 브랜드 X라고 딱 하면 잭시믹스 브랜드 운영하는 회사,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. 브랜드를 단 3개만 운영하는 이 브랜드 X와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좀 비교가 되죠. 이 브랜드 X는요, 2019년 매출이 641억에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합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. 딱 이 시기에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해 보지 못했었죠.
이렇게 경쟁사와 실적을 비교해보면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추락한 이유, 세 번째 이유는요, 무리한 사업 확장의 실패입니다. 이거는 여러 개의 브랜드와 또 달라요. 자회사들 많이 만들었습니다. 여행, 엔터 등요. 좀 관련이 없는 쪽인데 이쪽을 사업을 확장했던 거예요. 여행사를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망했고요. 엔터, 여러분들 혹시 간지고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유튜브에 정말 유명했던, 히트했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. 김희철도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 나오면서 이 간지가 나는 고등학생들을 뽑는 그런 대회였어요. 여기에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엔터 사업도 정리를 했죠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자회사들이 쭉 있는데 실제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 타이완, 싱가포르, 홍콩 여기 이런 자회사들은 잘 나갑니다. 해외에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어떤 미디어 커머스 이 역량을 옮겨놓은 그런 자회사들이죠. 이 회사들은 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 보시면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꾸준히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어떤 실적의 보탬이 돼요.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확장들이 결국은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. 그리고 브랜드들을 여러 개 하고 이런 무리한 확장들이 결국은 본진의 어떤 그 영업 역량까지 집중하지 못해서 거기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됐던 게 블랭크 코퍼레이션인 거죠. 한때는 커머스 회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블랭크 코퍼레이션 이 회사 이렇게 지금은 추락하고 망가졌지만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? 2023년 작년 기준으로요. 영업이익은 우선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재무제표를 갖고 온 건데요. 이 8기가 작년 실적입니다. 그리고 7기가 2022년 실적인데 매출은 1000억에서 83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. 그런데 영업이익은 45억 적자에서 13억 흑자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어요. 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좋아만 보이지는 않습니다. 매출은 줄어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 블랙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었던 미디어 커머스 후킹하는 영상의 어떤 그런 강점들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회사가 현재의 어떤 그런 실적들은 유지할 수 있으나 다시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미디어 커머스의 시조세,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,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 평가를 받았던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추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. 다음번에는요,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